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크립토 3법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블로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크립토 3법이 아직 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지니어스 법이랑 클래리티 법이랑 반 CBDC 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과 안 됐습니다. 지금 지니어스 법 하나만 통과가 되었고요. 얘네 둘은 묶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현재 상원은 시장 구조 패키지로 조정 검토 중이며 9월에서 10월 위원회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연내 본회의가 시도될 것이라는 게 주요 시나리오이고 연내에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가 되면 또 한 번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인이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가 이자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영상에 다 나와 있죠. 왜 이자율 때문에 그런 거냐? 여기 보면 미친 상승세가 나왔던 적이 있죠. 이때 뭐 있었습니까? 코로나 있었습니다. 그때 0% 금리를 0% 금리였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서 유동성이 다 코인으로 공급이 되었고 강한 상승세 나왔고 이자율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인에 바람이 빠졌었던 겁니다. 이때 이자율을 올렸다가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왔는데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단서가 언제 나왔나요? 지난 8월 22일이었나요? 요 날입니다. 요 날이에요. 요 날에 나왔습니다. 이때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자율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그에 따라서 코인이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잭슨홀 미팅이죠. 그래서 이번에 일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FOMC 회의가 올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이자율 인하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코인은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는 CPI가 있는데 이건 11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는 5일에 발표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요거 이슈들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자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거다. 그에 따라서 코인이 급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제가 ETF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ETF가 언제 통과가 됐냐면 작년인가요? 작년 7월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서 현물 ETF,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박살났죠. 왜? 기대감이었으니까.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종료에 의한 하락세 나왔고요. 그리고 돈은 계속해서 ETF로 들어왔겠죠. 근데 투자를 집행 안 했겠죠. 왜? 횡보세니까. 그리고 투자가 집행이 되는 연말 트럼프 대통령 이슈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강한 상승세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 어쩌고 떠들어대면서 시장 흔들린 상황.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 그래서 눌려왔었던 ETF 투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주요 요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크립토 3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크립토 3법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크립토 3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내용은 제 블로그에 다 올라가고 있고요. 제 블로그로 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주소 나와 있거든요. 이거 클릭을 하셔서 저희 블로그로 입장하셔서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방도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간단한 설문조사 이후에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저의 매매 의견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저희 채팅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립토 3법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크립토 3법은 왜 코인에 영향을 많이 주죠? 이게 코인 관련 법안이거든요. 뭐냐면 자, 지니어스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허가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바로 코인을 매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현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을 거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바로 달러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당 1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확하게 맞추게 됩니다. 이걸 맞추는 방법은 현금으로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다가 주면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국채를 삽니다. 미국 국채. 그래서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또이또이로 맞춰주고 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달러와 코인의 가격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이건 완전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서명까지 끝났어요. 근데 클래리티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 하원에선 통과가 됐어요. 근데 상원에서는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냐면 코인과 증권을 정확하게 구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었는데 이 리플이 이거 주식이다 라고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덤벼들었어요. 코인이 아니다. 왜? 주식의 성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 갖고 분쟁이 붙었고요. 리플이 질 뻔했지만 대통령이 바뀌면서 리플이 최종 승리하는 모습 나타났고 그래서 리플이 미친 상승세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증권위원회가 언제든지 시비를 걸면 코인은 증권으로 이렇게 시비가 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비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벌금이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코인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법제화로 완전히 잘라놓겠다라고 하는 게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게 되면 안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식이다, 코인이다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거 미국 선물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덤벼들어서 땡깡 부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내에서 CBDC라 그래서 1달러를 CBDC, 1CBDC로 바꾸는 중앙은행에서 바꾸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강 프로젝트라고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지. CBDC 만들지 말자는 거야. 중국은 이미 CBDC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통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중국 CBD, 위안화 CBDC가 이미 발행이 되고 있고 그걸 펼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CBDC 개발하지 말자는 겁니다. 반 CBDC 법안. 왜? 지니어스 법안에 힘을 실어주자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실어주자는 거죠. 아무튼 이 세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가 되었고요. 클래리티 법안과 반 CBDC 법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반 CBDC 법안은 조금 당파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왜 코인이 빵 하고 뛰냐 봐봐요. 지난 7월 19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 가상자산 3법 통과에 비트코인 12만 달러 최초로 돌파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죠. 코인 시장은 이 가상자산 3법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잘 모르겠으면 요거 통과되면 코인 미친 듯이 오른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게임 규칙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불법 토토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 정확한 룰이 들어있는 경마? 스포츠 토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합법의 안 테두리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1대1 교환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게임 머니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중비금 감시 의무가 강화되어서 믿고 쓸 수 있는 디지털 달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화폐를 우리는 신용 기반의 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1만 원으로 뭐 살 수 있죠? 뭐 짜장면을 만든다.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다고 칩시다. 이 짜장면 한 그릇의 가치가 뭐 만 원이라고 쳐봐요. 근데 이 만 원짜리 한 장이 가치가 있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약속을 했죠. 이 만 원은 짜장면 한 그릇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굴 믿고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나라를 믿고 했죠. 국가. 그래서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10,000원을 찍어내고 우리가 이걸 보증해 줄게. 이 종이는 1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증해 줄게. 이렇게 신용으로 완벽하게 묶어 놓을 수 있었다는 거야.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크레딧.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누가 해줄 거냐는 거야. 민간으로 힘을 실어준다 그랬잖아. 나라에서 관리 안 한다며. CBDC가 나라에서 관리하는 건데 관리 안 한다며. 근데 민간에다 힘을 실어주려는데 누가 이걸 보증해 주냐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야겠죠. 근데 국가가 직접 나서면 CBDC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국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믿고 쓸 수 있는 디지털 달러가 됐어요가 되는 거예요. 발행의 의무가 없죠, 미국이.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1달러가 1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결제가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코인 결제 환전 수수료 없어 홍콩, 싱가포르 노점서 일상화. 지금 29년 9월 3일에 나온 뉴스. 이미 뭐야? 코인이 결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나라에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곧 들어올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코인 관련해서 그 카드가 이미 나왔다라고 들었는데 원화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원화를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럽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죠. 그래갖고 유로화라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피그즈가 나타났죠. 이 돼지들. P가 뭐예요? 포르투갈, I가 이탈리아, G가 그리스, S가 스페인. 이 피그즈가 뭐예요? 경제 다 말아먹었죠. 왜 말아먹었어요? 유로화로 통합되면서. 얘네들이 쓰던 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걔네들의 가치가 바닥을 꽂았죠. 다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국가 균형이 확 하고 깨집니다. 독일한테 돈이 완전히 쫙 빨려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죠. 이건 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요거만 생각하면 됩니다. 통화가 통합되면 말이죠. 조그마한 나라는 작살이 납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유럽도 그렇게 한번 작살이 났었다.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근데 미국이 이 스테이블 달러 코인으로 전 세계 시장을 먹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뭐 써요? 달러 쓰겠죠. 달러의 패권이 유지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게임 머니를 강화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 감시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CBDC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국민의 지갑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 통화였는데 그걸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커먼 돈 이걸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시커먼 돈의 온상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시발점은 중국에서 이탈하는 차이나 머니 가지고 끌어올렸지만 결국 마약 관련된 어두운 돈들이 다 비트코인으로 물리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절대 죽지 않아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뢰도를 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이 이제 망한다는 이야기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보다 더 안전한 게 뭐예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위상을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를 버리겠다는 거야. 중앙은행에서 관리 안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뭐 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기준은 뭐예요? 결국 달러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달러의 위상은 지켜진다는 거지. 중앙은행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완전히 재편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인이 앞으로 더 상승세가 나올 거다. 왜? 사람들이 다 뭘 원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원한다. 환전 수수료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갖고 지금 뭐 할 수 있다? 코인을 매매할 수 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 크립토 3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다? 주가는 미친 듯이 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은 저 블로그에 모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 눌러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저희 설문조사 있고요. 설문조사 간단하게 진행을 한 다음에 바로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진짜 속내가 뭐냐면 결국은 달러 패권 강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국제적으로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뭐예요? 1대1로 미국 국채를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맘만 먹으면 미국을 거꾸로 때릴 수도 있다. 왜? 중국이 갖고 있는 국채를 모두 시장에 내놓으면 미 국채는
완전히 똥값이 될 것이고 그럼 미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돈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미국 국채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본의 엔화를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건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좀 빼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의 양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밀면 국채는 스테이블 코인이 다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건전해지겠죠.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이기는 한데 채권이라는 것은 이자율이라는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자율이 기준금리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기준금리를 책정할 때 국채 이자율을 기본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거든요. 근데 이 국채 이자율이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1억이라는 돈을 빌릴 때 이자율 5%라고 한다면 이거를 9,500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가 1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5% 이자율 맞잖아요. 근데 1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9,500만 원에 팔았죠. 국가가 개인한테. 그래서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자율이라고도 부르고요. 할인율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요. 그럼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9,500만 원짜리가 나중에 1억으로 바꿔줄 거지만 9,5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된다고요? 9,7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할인율이 5%에서 3%로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이자율 할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국채 이자율이 기준 이자율의 기본이 된다고. 국채 이자율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뭐하냐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무엇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죠? 예, 이자율 낮추는 것을 강력하게 밀고 있죠. 그래서 파월을 자른다 만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먹히게 되면 미 국채는 어때요? 인기가 높아지죠. 그러면 미국의 이자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가죠? 뭐 어쨌거나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건데 이미 뭐 중국 뉴스들을 좀 보면 시진핑은 거의 끝났죠. 제가 그 대륙남이라는 유튜브를 좀 종종 보는데 거기서 시진핑 끝났다. 뭐 중국이 이제 경제도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대학교 중국의 대학생들 9명, 10명이 졸업하면 9명이 실업자가 된다라고 통계가 나와주지 않습니까? 무튼 중국을 더 이상 견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스테이블 코인이 강화가 되면 중국 견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또 달러 패권이 더욱더 강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크립토 3법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정을 좀 보면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미국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26년까지 법으로 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상원의원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있으며 지금 이 법안이 크립토 3법이 아까 3법 중에 한 개는 지니어스는 통과가 되었고 2개 아직 통과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 상원은행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으며 9월 말에 표결이 예상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상원 농업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말에 표결이 예상이 되고 10월 달에 또 넘어가게 되는 주요한 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루미스 의원의 자신감 있는 발언은 업계에 낙관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정치적 전략과 시장의 요구가 드물게 일치하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25년 말까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포괄적 시장 구조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근본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3법이 한번 시장 빵 하고 쳐올리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메인 이슈이고 9월 말에 통과가 됩니다.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요. 10월에는 상원 농업위원회로 넘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다 블로그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과 반 CBDC 법안이 일단 하원에서는 7월 17일 날 모두 통과가 되었고요. 지니어스 법안은 완전히 통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상원의원은 8월 초에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초안을 공개 수렴했고요.
9월 30일까지 골격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임라인을 목표에 세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계속 되고 있고 9월 말에는 뭔가 굉장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요거 FOMC 회의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9월 5일에 뭐 있다고요? 고용지표 발표. 9월 11일에 뭐 있다고요? CPI 발표. 이게 다 뭐예요? 이자율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이자율을 낮췄다라고 하니까 유동성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코인이 미친 상승세가 나왔었고, 이자율 높였다 이러니까 코인에서 유동성 빠져나갔고요. 이자율 이번에 이 이후에 처음으로 낮추겠다라는 발언이 언제 나왔습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이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14%가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9월 중순에 이자율을 낮춘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9월 말에 뭐가 있어요? 9월 말에 상원위원회가 현재 통과가 되지 않은 클래리티 법안이랑 반 CBDC 법안 요 두 가지를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호재가 계속해서 엎어져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추는 게 이만한 이슈가 되었는데 지금 크립토 3법이 통과가 되는 건 뭐예요? 완전히 근본을 뜯어 고치는 거기 때문에 요 고점은 쉽게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내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회수는 나쁘죠. 그리고 좋아요는 없죠. 여기까지 내용을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댓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궁금해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코인을 하면서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주제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두 다 블로그에 올라가게 되고요. 블로그뿐만 아니라 저희 채팅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면 저희 여기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간단한 설문조사 이후에 저희 채팅방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수익을 얻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3법이 완전히 통과가 되게 되면 완전한 불시의 상승세가 완전 불량이 일어날 것이다. 큰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에 대한 내용들 쭉 해서 블라블라 이야기를 해놨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들 아는 내용들일 겁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고민 중이네요.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없을 것 같아요. 없으면 뭐 또 열심히 생각해보고 제가 직접 궁금한 내용들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